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11월 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지금 혼란스러운 이러한 상황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완벽한 5대5 하다 보니까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 끝나야지 방향이 잡힌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가운데,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든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를 좀 받는지 먼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그들로 인해서 상승 마감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결과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 이제 시간 좀 내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떠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서비스업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10월 ISM PMI 56이 나왔어요. 50을 중심으로 좋은지 나쁜지가 확인이 되는데 56이면 한참 좋아지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비스업이 이렇게 좋으면 고용 같은 경우에도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했을 때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마이애미의 자연재해 때문에 쭉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지표를 봤을 때에는 정확히 얼마 나왔다? 그러면 오염된 자료 말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자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튼실한 경기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미국의 소비가 괜찮다면은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S&P 관련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만 유지되더라도 앞으로도 기업 실적은 걱정할 이유가 없겠구나. 다만 물가가 잡히는 데에는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요 내용 때문에라도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1월, 12월은 어떻다? 금리 인하하고 아마 1월 달에 한번 쉬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 FOMC는 언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5월인가 그래가지고, 아마 요거는 속도 조절을 했을 때 이 기간 동안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횡보세가 이어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인하됐을 때 한번 툭 튀어오르고 그 말고 쉬어가는 구간에서 횡보하는 요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전략을 구성해 보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1.99달러로 플러스 0.7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혼조세가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반도체, AI,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기술 경쟁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속도가 붙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당연히 이 아래에 있는 소재나 부품들 같은 경우에도 빠른 시간 내에 발전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앞서가는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를 기대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가 삼성을 역전하는 그 순간이 곧 있으면 오고, 그게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 커지게 될 것이다, 이리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 재계에 요 관련 내용이면 지각 변동이 확실하게 한 번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문제가 되었던 SK의 그 온 있잖아요, 배터리. 이것도 지금 실적이 흑자를 냈다라고 해가지고, 야, 이거 괜찮게 평가할 수 있는데, 요거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AI가 잘 나가면 당연히 전력 관련해서도 같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체코스주 확정, 청신호 이야기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죠.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 MOU 가서명까지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야, 앞으로는 태클 받을 일이 없다? 그러면은 그 다운은 다운은 대로 엄청난 실적으로 엮여 들어갈 수 있겠네. 네, 그게 지금 기대되는 요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는 이런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일정이 있을 때마다 원전 쪽은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원전만 좋을까요? 아니요.
풍력, 태양광,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학이 정말 좋은 위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륙과 섬 사이에 있는 이런 지역이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년에 네 방향에서 막 바람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게 다 발전 설비를 내놨을 때 엄청난 수익성으로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바라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특히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지역을 보면은 화력 발전보단 이제 이러한 친환경 발전의 단가가 싸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투자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면 친환경에 이제 골드러시가 곧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화력보다 싸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이제 진짜 큰 거 하나 올 수도 있겠구나.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을 매출로 엮여 들어갈 수 있겠다. 요렇게 이제 한번 기대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선부터 시작해서 변압기 등등 이 전기도 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도 투자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가 힘들다라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잘 판매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엮여 있는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역시 아주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발전과 맞춰서 로봇의 아쉬운 부분이 계속 채워지게 된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요 상용화 있잖아요. 여기에 속도 붙을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며 조금 더 배율을 높게 책정을 해서 관련 업계 바라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좋다 했는데 중국에서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이거는 이전부터 예고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만드는 배 종류를 보면 한국과 중국은 비슷하면서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좀 고부가 가치를 좀 까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확실히 수익성도 좀 많이 높이는 요거 볼 수 있고요. 중국은 약간 저렴하면서도 많이 배가 필요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쪽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의 영역대로, 한국은 한국의 영역대로 점유율을 확보를 하면서 이쪽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요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국 쪽에 주문할 사람은 계속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얼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된다면 이제 한국 쪽에서 증설을 하냐라는 건데, 지금 2010년도인가요? 그때 증설 많이 했다가 피봤던 전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 한다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연구개발 기술 발전으로 요건 뺀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주 잔고가 몇 년치 쌓여 있는지 이걸 보시면서 2년, 3년치 쌓여 있고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돈 잘 벌겠구나라는 마인드로 조선은 꾸준하게 끌고 가보시는 거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곧 있으면 배당의 시즌이 옵니다. 12월. 그럼 보통 우선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이때쯤만 되면 올라가는 모습들이 작년도, 재작년도, 재재작년도 보여지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유업이라고 해가지고 배당 자체를 늘리려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관련 시장 전체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연말까지 공략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요거 말씀드리며 오늘의 시장 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많은 거 안 말하죠. 따봉 하나, 하트 하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딛고 잘 움직여주고 있죠. 근데 상황 보면 더 좋아질 일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전이 가장 중요하죠. 했을 때 현재 원전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체코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약간 일정이 뒤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요거 청신호 떴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핵심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정부 차원의 협의 채널 신설해가지고 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열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지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UAE처럼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해결까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과 한국이 힘을 잡고 많은 일거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의 수출 견제? 그럼 우리가 이 친미 국가들에선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겠네. 프랑스는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가격적으로 우리한테 안 된다는 걸. 그러면 계속 앞서면서 달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여기에서 보여지게 되었다. 이리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기대감 커지면 체코, 넥스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때 눈앞에 온 게보다 불가리하다. 그럼 웨스팅하우스도 이 죽이기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 하청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만 있더라도 일거리가 계속 밀려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전 섹터를 이해해 보기 좋겠죠.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도 AI가 커지면서 같이 정비례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역시 기대 한번 해보면 후회하거나 손해볼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전은 완벽하다 정도로 이 두 가지 뉴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선은 지금 발전 사업 관련해서 원전이 가장 지금 떠오르고 있지만 이 외에도 가스 터빈, 수소, 그리고 풍력, 그리고 뭐 화력 같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력은 일거리가 그냥 꾸준하게 있다라고 치고 수소는 이제 발전이고 가스터빈도 지금 살아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조용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해상풍력 1등 사업자가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근데 이 해상풍력 관련해서 엄청나게 큰 뉴스 떴습니다. 울산 해상풍력 발전 단지 첫발 글로벌 발전사들 37조 투자해서 한국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1등 사업자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에서 소외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일거리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 수혜받겠다. 되겠죠? 모든 걸 다 먹진 못하더라도 이미 시장의 점유율을 많이 확보해 놓은 만큼 이게 또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화력 발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에 아주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모든 게 괜찮다? 나쁘게 볼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수급, 큰 손들, 이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 있다. 좋다. 그러면 외국인 꾸준하게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항상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바닥 잡히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잡혀왔기 때문에 지금 되게 좋은 구간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지지라인은 21선 라인에 있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1차 목표는 이제 어디가 돼야 된다? 11선 위에 있으면서 21선 도전하면은 자연스럽게 우상향 추세 잡히는 거 누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요, 속도가 한번 훅 하고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걸 과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참고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엮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개미가 많이 물려있는 데가 현재 지금 소화가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23,500원 라인 여기에 꽤 물려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지나면서 소화도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여기 도착을 했을 때 이미 한번 소화가 끝난 상황이잖아요.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그건 아닐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이 물량 소화가 끝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또 한번 올라가게 될 가능성, 추세가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어떻게 봐야 되는지 총정리 해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까지 짓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사업이 너무 좋다. 원전도 좋은데 풍력도 좋아. 가스도 좋던데 이건 나쁠 게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 계속 매수해주게 된다면 지금 기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라인은 21선 위가 지금 편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며 11선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속도 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의 1차 목표는 어디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다. 돌파한다면 쭉 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23,500원까지 우상향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더 갈 수 있느냐, 여기서 쉬어가느냐, 떨어지느냐 요걸로 갈리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게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